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라이프 플레이어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라이프 플레이어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연말 시기에 이렇게 인생과 관련된 고민을 보내드립니다. 저 역시 일을 한 것이 오래되었고 다시 취업을 하여 신입으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됩니다. 현재 만 29살이며 내년에 만 30살이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 4년제를 졸업했고 3년 전이 2018년에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대략 3점대 중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서울의 한 박물관에서 일을 했었으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그리 인정받지 못하여서 전공을 경험이 적고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학예 일을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기 전 개발원 과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감했습니다. 만 27살.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온 후에 또 백수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었기에 개발원에서 7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도 가면 갈수록 이해는 안 가고 적응이 안 되고 제 능력에 회의가 들었고 한계에 부딪히는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개발원을 다니면서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를 찾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가다가 컴퓨터 제어 시스템과의 게시판을 보니 컴퓨터 관련 자격증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가 된 상태로 수련을 했지만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목표가 생겨서 다행이었습니다. 즉, 저는 개발원에 들어갔지만 과정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해 연말 멀티비전 구축 업체에서 약 한 달을 일하면서 컴퓨터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과는 달랐으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하고 나오기로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9년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메로나는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를 강타했고 저도 도서관 열람실을 못 가게 되는 등 여러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컴제 시스템과의 교수님의 조언으로 정보처리 기능사를 새해 들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개정됨으로 인해 기출문제 분석이 효과가 없는 초난감의 현상으로 인해 현타가 오게 되었고 그렇게 작년을 메로나 시국 속에서 자격증을 취득해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비록 높은 등급의 자격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합격이라는 성과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더군요. 특히 정척이는 4번의 도전 끝에 합격을 했고 결과 발표도 2020년 12월 31일이 기다리는 시간도 더욱 피가 말랐습니다. 올 한해도 자격증을 더 추가하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는데 메로나 때문인 것도 있는 것인지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느덧 올 한해도 마지막 달이 찾아왔네요. 2년 전 서서히 시작했던 메로나는 지금 더욱 강해진 것 같네요. 지금은 헬스장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야 적당히 많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만 하다 보니 지치고 루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수도 없기에 지인들도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걸어 인생을 돌아보니 그닥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교도 많이 당하고 그나마 이뤄놓은 것은 자격증인데 면허도 취득한 지가 4년이 되어서 운전교육도 따로 받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2개 플러스 국가기술 자격증 2개 플러스 1종 보통면허. 붕어 형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노선을 정했고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기에 이제 한 길만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만 나이도 어느 정도 찾고 내년에 취업을 하고 전산 AS 센터 분야로 취업을 하면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조금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취업을 하면 중요한 것은 실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5일제를 하게든, 주 5일제를 하든, 주 6일제를 하든, 다시 시작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해 이상 두서없고 각각함 긴 글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붕어 형님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취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거의 한 2년을 쓴 거네요. 올해하고 작년.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격증도 취득하면 안 되잖아. 내년 또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으로만 거의 3년을 쏟아부는 것이 되는 건데 뭐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게 좀 문제긴 하죠.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잘할까 못할까를 걱정하기 이전에 취업해서 들어가는 게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취업한 게 아니잖아요. 라플님께서 아직 들어가신 게 아니잖아.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접을 봐서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정식 직원이 되는 게 중요하죠. 일 해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야죠. 네.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부터 하자 이 마음부터 가지세요. 일하는 건 다음 뒤치고 아직 내가 지원도 안 했는데 일을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해야죠 지금.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못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못해도 해야죠. 왜냐? 내가 지금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일단은 이 분야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잘하는 거 못하는 건 다음 문제고 일단 들어가서도 못하면 어떡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어떻게 배워야죠. 왜냐? 라플님이 여기 2년을 쏟아부었습니다. 2년을. 자격증 취득에만 2년을.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해야죠. 배워서도 해야죠. 당연히 들어가는 게 문제였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 뭐 당연히 뭐 야구 선수면 입단부터 해야 되잖아. 입단부터 하고 나서 프로에 잘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뛰어보고 프로에 입단도 안 했는데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날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그부터 판단해야죠. 프로 구단에서 일단 들어가야지. 그리고 어차피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님이 이쪽을 처음부터 지원 이제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난 일단 이론만 알고 있는 거죠. 이론하고 자격증만 따고 있는 거잖아요. 막상 현장에 가게 되면 실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이 일이 무슨 뭐 사무 일도 아니고 아마 내가 보니까 전산에 했으면 이거 출장도 많이 가고 실무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운전도 해야 될 거예요. 네, 운전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면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 누구나 못하는 건데 대신에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못하면 그 문제가 되겠죠. 처음엔 못하더라도 계속 알려고 노력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예. 일단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잘하냐 못하냐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AS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네. 내근직 아닙니다. AS면 AS 자체가 내근직이 아니에요. 외근직입니다. 외근직. 운전 당연히 해야죠. 네. 뭐 급여가 어떻고 다 하지 마세요. 일단 일부터 하세요. 들어가고 나서 판단하세요. 네, 그리고 AS는 외근직이죠. 외긴. 자, 외근직이고 출장 업무가 작고 고객과 자주 마주칩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직업. 운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해 줄게요. 전산 AS라고 하면 서버 관리는 아니면 뭐 컴퓨터 같은 거겠죠? 그러면 그 차가 있어요. 회사 차가 있어. 뭐 다마스나 어떤 뭐 경차 같은 차가 있어요. 회사 마크 달린 차. 그 차를 내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그 우리 거 쓰고 있는 업체에 전화 오면 차 몰고 가야 돼요. AS 왔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방문해가지고 수리가 되는 게 있고 방문에 수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방문에 수리가 안 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회사 본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나서 테스트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거 다시 차에 실어가지고 이 물건을 썼던 장소에 가가지고 납품해가지고 견적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AS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S. 아니 생각해봐. 간단하게 AS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 삼성 LG 같은 거 여러분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야겠죠. 업체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이제 AS 직원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시간 잡고 약속 잡고 해가지고 어디 고장났다 해가지고 방문하겠죠.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겠죠. 테스트 해보겠죠.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그분이 가진 장비로 고칠 수 있으면 거기서 고치고 이제 그 출장 왔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들고 가서 고치겠죠. 그리고 우리 인터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갑자기 모뎀 안 되고 셋톱박스 안 되면 우리가 가입한 인터넷 업체 전화할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사분한테 연락이 가겠죠. 연락이 가가지고 고객님 몇 시에 저희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언제쯤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저희가 오전에 일단 일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쯤 괜찮겠습니까? 10시에 가면 되겠어요? 네, 10시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소 하나 말씀 주시고 연락처 하나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 안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잡고 이제 그 시간 돼가지고 기사분 오셔가지고 어느 게 고장나는지 살펴볼 거 아닙니까? AS 불러봤으면 알잖아. AS를 불러봤으면 맨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AS 하시는 분들 다 차가 있어요. 다 차가 있어. 그러니까 내 명의의 차가 아니라 회사 차. 회사에서 이제 AS 하라고 만든 차가 있어요. 그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관할 지역이 있으면 그 관할 지역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절대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산화 상대를 많이 해야 되고
왔다 갔다도 많이 해야 돼. 시간은 굉장히 잘 갈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은 굉장히 잘 갈 거야. 대신에 고객들의 갑질도 시갈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님은 철저하게 의입니다. AS 기사는. 엉터리를 고쳐주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도착 못하면 욕 먹을 수 있고. 고객한테 제대로 이 고장 부위나 어디가 수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채차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해야죠. 일단은 뭐 이게 뭐 힘들고 자식을 떠나서 일단 지원해가지고 붙어야죠. 붙고 나서 파악해야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모든 AS가 다 힘듭니다. 모든 AS가 산악 상대하는 거 갑질에 시달리고 출장 업무도 작기 때문에 뭐 여유 부리고 한 시간이 없어요. 네, 여유 부리고 한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멘탈도 써야 됩니다. 아무튼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AS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자리가 나면 일단 무조건 지원해보라는 거. 그리고 일이 어떻고 뭐 힘들고 자식은 이거는 본인이 일을 해보고 결정하라고. 아니 만약에 본인이 내가 예상해본 건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하고 그만둬버리면 2년 동안 지금 준비한 이 물거품이 돼버려요. 시간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는 거죠. 고민하지 말고. 해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일해보고 나서 판단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제 준비하다가 자리가 나면 일단 지원해보세요.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은 뭐 설명 못 드리겠네요. 저도 AS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서. 근데 모든 AS가 보통 서비스직이고 서비스직과 기술직이 합쳐진 거예요. 네.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도 있거니와 어떤 기술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해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내가 설명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서비스 직원들 갑질 잘하잖아요. 잘 갈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힘들 수 있다는 거, 예, 각오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리 나면 계속 지원해 보세요. 예. 보통 이 서비스직 같은 경우에는 A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뭐 급여적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대부분 AS 관련 업무가 돈이 작아요. 예. 일단은 그 일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 예.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일단 한번 지원해보고 합격하면 바로 이해보시라는 거. 예.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잘할지 못할지 판단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올해는 무사히 넘기시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본인 이쪽 길을 선택한 이상.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